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네. 이제 저희가 팁 같은 것들을 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쵸. 예. 지난 에버노트와 시간에- 연동되는 툴들이 참 많아요. 많아요. 네. 그것만 계속 얘기해도 사실상 시간이 모자랄 좀 있는데. 특히 이제 네. 그 대형군의 네. 에버노트 툴, 연동 툴 활용은 뭐 네. 직진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에버노트에 날개를 달자고 네. 이렇게 좀 더 같이 쓸 수 있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연동 툴은 어떤 거예요? 오늘은 사실상 연동 툴 중에 네. 에버노트랑 연동 툴 중에 제가 거의 유일하게 돈을 제대로 내고 쓰고 있는 자피어라는 앱이에요. 자피어는 저번에 이제 IFTTT나 이런 걸 많이 아시잖아요. 네. IFTTT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했을 때 저희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한다면 약간 부족한 부분은 신뢰성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IFTTT는 이거 돼 안 돼?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액티브인가요? 네. 그래서 되나 안 되나 이제 이렇게 노구를 보면서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언제 되고에 대한 어떤 그 네. 리얼한 사항을 네. 노구로 보여주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꼭 내가 예를 들어서 별표를 한 이메일을 자동으로 에버노트에 저장하고 싶다. 이게 반드시 돼야 되는데 반드시 돼야 되는 게 가끔씩 IFTT가 정확하게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쵸. 네. 네. 근데 자피어는 이제 유료 버전이라서 안 되면 혼나죠. 네, 돈 받고 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자피어는 그리고 또 약간 좀 더 세부적인 세부적인 부분을 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이다라는 것은 뭐죠? IFTT는 뭐는 뭐다라는 어떤 서비스별로 네네. 간단하게 이제 설명되어 있다면 넘길 수 있는 이 속성이 달라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요. 이제 에버노트에 있는 노트들이 예를 들어서 특정한 노트북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소장님과 저와 예를 들어서 팀원이 몇 명 더 있어서 한 10명이 같이 공유하는 노트북이 에버노트뿐만 있어요. 아니라 특정한 노트북. 네, 특정 에버노트 안에 있는 특정한 노트북인데 이게 IFTT는 개인 노트북만 되어 있네요. 네. 얘는 비즈니스 노트북도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노트북 안에서도 네. 제목을 뽑을 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서치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제목을 뽑거나 네. 노트 링크만 뽑거나 아, 이렇게 각각의 요소들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어요. 아니야 또 액션도 네, 액션을 더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떻게 활용하냐면 같이 함께 쓰고 있는 공유 노트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액티비티 로그라고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작업한 작업 내용이 쭉 스트림으로 나오는 창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노트북이 한 20개, 30개 된다. 그럼 사실상 이게 큰 의미가 없어져요.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근데 저는 A라는 노트북에 있는 업데이트 사항만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 노트북이 프로젝트 노트북이 되게 중요한 노트북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피어를 이용해서 A라는 노트북에 새 노트가 생성되면 이 생성된 새 노트가 있다는 사실을 슬랙을 통해서 알림을 주는 거예요. 푸시를 주는 거죠. 그러면 A 노트북에 새로운 노트가 생성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져올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RL 같은 값을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노트 링크를 가져와요. 그러면 푸싱 뜨고 제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클릭하면 그 노트로 바로 이동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특정한 프로젝트가 계속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요. 뭐 이제 요즘에 이제 협업 툴로 트렐로라는 거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프로젝트 노트북에 프로젝트 노트가 생겼다면 얘를 바로 트렐로로 가져올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이제 개인적인 이제 태스크 앱을 쓰고 있다. 분더리스트일 수도 있고, 옴니포커스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메일로 할 일을 받아보는 기능들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프로젝트 노트가 생겼을 때 얘를 할 일로 추가해줘요. 결국은 자표가 갖고 있는 어떤 서비스는 네. 자기는 또 다른 에버노트에서 무언가 행위에 대한 것들을 네. 뭐 트레일러나 아니면 슬랙이나 어디다 네. 이렇게 푸시를 계속 해줘요. 그렇죠. 네, 연결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신뢰성 있게 푸시를 해주고 그렇죠. 있고 네. 거의 뭐 실시간처럼 네. 빠르게 이제 연동 작업을 해주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본래 서비스는 이제 그거 네. 연결 서비스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이 없지만 회에 뭐 아까 말한 뭐 슬랙이나 트레오나 아니면 회에 또 다른 서비스들 간의 연동들이 좀 많은가 보죠. 그렇죠. 이제 외부로 API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자피어가 잘 적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IFTTT가 해주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네. 대부분의 어떤 지메일로부터 어디로 전달하거나
그런 서비스를 자피어가 다 해주네요. 자피어가 해주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피어 파서라는 게 있어요. 자피어 파서는 뭐냐면 자피어 파서라는 이메일 주소가 나오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주 공식적인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이메일들이 있어요. 이 파서라는 이메일 주소를 제가 보내면 이 이메일 파서가 자동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파싱을 해요. 그래서 딱 원하는 내용만 다른 데로 다시 전달하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곳에 전달하고 아니면 원하는 데 기록하고 중간에도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네요. 그렇죠. 파서가. 네, 파서가 정확한 부분만 뽑아서 또 처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제 진정한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저 어디서 또 하나 비슷한 걸 봤어요. 하나 뭐냐면 제가 워드프레스를 쓰고 있는데 워드프레스 설문이나 아니면 워드프레스 쇼핑이나 그런 것들을 요청이 와. 그러면 자피어가 그거를 가져와. 가져와가지고 원하는 곳으로 다시 또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특정한 셀에다가 값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제가 이제 에버노트로 설명했던 대시보드 같은 것들을 얘 자피어를 잘 활용하면 자피어가 대신 대시보드를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에버노트 대신 뭐 구글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아니면 드롭박스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드롭박스와 에버노트를 서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양쪽에 이제 자피어가 컨트롤해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건 거의 만능이네. 만능입니다. 만능인 대신에 비싸요. 이게 무료는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제가 무료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 아마 여기다 제가 이제 가격표를 하나 넣어놓을게요. 그 자피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잽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의 액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수행을 잽이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과 점점 올라갈수록 이 잽을 생성할 수 있는 양, 그 다음에 이 잽을 한 번 실행하면 그걸 카운트로 해서 이 잽을 실행한 카운트 양에 따라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달라는 거죠. 그렇죠.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달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저희는 이제 슬랙을 이제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쓰는데 이런 노트북들을 계속 푸시하고 전달하는데 자피어로 써도 기본적인 용량 요금으로 써도 지금 사실상 큰 문제는 없거든요. 괜찮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소장님은 뭐 이번 시즌은 없으세요? 네, 없어요. 네, 소장님이 아마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걸 가져주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에버노트나 이렇게 툴들을 이렇게 에버노트 안에 있는 그 에버노트 하나만 써요. 하나 쓰고 그다음에 드롭박스는 드롭박스 하나만 써요. 구글은 구글 하나만 써요. 서로 간에 어떤 연동하는 것들을 진행을 해요. 근데 다이렉트로 연동을 서로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먼저 소개한 워크플로이나 부기보드 뭐 그 정도가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에버노트와 연동돼서 활용하고 있는 내용 아닌가 싶고 그 외에 이제 뭐 쓰는 것은 진짜 별로 없어요. 소장님은 이제 그 순정파. 저는 약간 그 변치파. 안드로이드가 사실은 연동하는 툴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뭐가 있었죠? 라이트 프로인가? 포에버 맞나? 포스트 에버? 포스트 에버도 한참 썼지만, 그게 이제 그 타임라인처럼 이렇게 문서 작성을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아이디어를 작성하고 메모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제 거의 부기보드 형태로, 약간 그림을 좀 많이 그리는, 프로세스를 많이 그리는 형태로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안 하네요. 뭐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도구가 꼭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해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저는 한번 쓰면 쭉 쓰고 한번 썼는데 괜찮은데 한번 적응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다가 빨리 포기해요. 저는 한 100개 써서 하나 남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거는 뭐 거의 진짜 오래 써요. 오래 쓰고 오래 쓰고 또 그걸 되게 또 열심히 쓰려고 되게 많이 해요. 가끔은 저는 그래서 그 지인들이 사기꾼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열심히 쓰라고 얘기해놓고 제가 안 쓰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쓰면 정말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에버노트도 벌써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어요. 그렇죠. 오래 썼고 워크플로이도 한 3개월 전인가 겨울에 이렇게 소개시켜줬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를 한 3, 4일 정도 이렇게 잽을 날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아, 정말 괜찮다 싶어서 자키어의 잽이 아니고 네. 그냥 잽을 날렸어요. 쓴 것이 지금 3개월째. 네. 거기 안에서 워크플로이 때문에 제가 일을 정말 편하게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행사. 네, 가끔씩 저희 행사하잖아요. 네, 네. 에버노트 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렇죠. 행사할 네. 때 전체 프로세스들을 관리하는 거. 첫 번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책 쓸 때. 네. 먼저 얘기했지만 책 쓸 때. 그 정도가 가장 잘 쓰고 있는, 네. 그거 아니었다면, 네. 작업상 완전 머리가 많이 앉아서 모든 걸 다 컨트롤 해야 되는 건데 머리는 무겁고 앉아서 작업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일을 포기하라는 형태인 건데 지금 그 두 가지 기능 때문에 이동하면서 생각도 하고 생각한 걸 거기다 적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놓치지 않고 일을 풀어갈 수 있는 나중에 한번 그런 자세한 얘기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벌써 3분인데요. 네. 또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